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미국에서는 5일 전에 시작이 됐고요. 영국에서는 10일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안전할까 하는 우려이죠. 심각한 알레르기 현상이 몇 군데서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신 맞다가 알레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돌기 당 단백질, 그렇죠? 그것을 명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명찰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몸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그 백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명찰이 되는 돌기당 단백질의 그 유전 물질을 지방질에다가 감싸가지고 주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왜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그 주사를 하는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 RNA라는 그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는 지방질, 그 지방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추가적인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그 화학 물질을 PEG, Polyethylene Glycol이라고 하는데요. 그 PEG가 그러면 이거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PEG라는 물질이 사실은 다른 곳에도 쓰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 내시경을 하신 분들은 이 병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병 안에는 장을 세척하는 세척 액체가 있는데요. 그 액체 속에 PEG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이 PEG라는 물질은 모든 실제적인 백신이나 화학 물질이 잘 작동하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인데 혹시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현상이 있는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장 내시경을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20여 년이 됐는데요. 딱 한 분 이 PEG가 들어있는 액체를 마시고 쇼크 현상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박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 백신 안에 이 PEG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나 잘 준비된 곳에서 백신을 맞으시면은 충분히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그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을 일단은 제외하고 보통 어떠한 백신 반응이 있어야지 내 몸이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을 때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받으셨을 때도 열이 날 수 있고 또 오한이 있을 수도 있고 두통이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피곤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후유증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좋은 증상들입니다. 물론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좋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은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보람이 있구나. 충분히 면역체가 훈련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후유증은 어떠한 증상이 있냐 하면은 먼저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오고 호흡곤란이 오면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쇼크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응급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가벼운 반응을 하는데 그 가벼운 반응은 한 3, 4일 정도 지연이 되고요.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은 보통 15분에서 30분 내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으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집에 가시는 걸로 지금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잘 돼 있는 클리닉이나 또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증상이 있었을 때는 어떠한 치료를 받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소 공급을 하고요. 베네드릴이라는 약물, 그리고 펩시드라는 약물, 쇼크를 받았을 때 생명을 보존하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면역체가 과잉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게 됩니다. 그래도 완전히 심각한 후유증이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을 지켜보면서 IV로 정맥 주사를 조금씩 주면서 안전할 때까지 지켜보고 이제 퇴원을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대책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이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상황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91세 말튼 캐년이라는 분이 예방접종을 처음 받으신 분이죠. 이렇게 용감하게 잘 받으시고 기쁜 모습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 인터넷상으로 아주 유명하게 잘 알려진 분인데요. 81세신데 두 번째로 백신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81세, 91세 이 두 분이 이제 영국에서 받으시면서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하고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봐서는 다른 사람들도 별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접종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이저와 바이온텍이 함께 합작을 해서 기술을 합작을 해서 만든 백신이 바로 이 mRNA 백신이라는 것인데 연구 단계에서는 90%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95%나 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맞으면 95명이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도표를 보시면 지금 4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지금 거의 95%가 면역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계속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그러면 언제 맞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죠. 지금 맞고 싶다고 해서 바로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백신은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또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도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아도,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심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도 바이러스에 걸렸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증상 없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해 이 백신을 맞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요.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다급한 사람들, 더 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 의료진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 특별히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비만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을 먼저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가 되는데요. 파이저 바이온텍 회사가 이제 협력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는 있지만은 연말까지 한 5천만 개 정도, 그리고
내년 2021년 1년 내내 만들어도 한 13억 정도의 도수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엄청난 숫자이긴 하지만 세계 인구에 비하면은 한 5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저 바이온텍 회사만 가지고 되지 않고 모더나나 다른 회사들이 접종을 하는데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전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마스크를 하시는 거 여전히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안전한 거리두기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안전한 거리두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고 거리를 두면서 생활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더라도 다른 팬데믹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끝나고 한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뭐 3년째 될 때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전히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충분히 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소통이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면 예방하고 또 감소시키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소통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화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전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것이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때는 편지나 문자를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물론 편지를 요즘에는 글로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혹시 글로 편지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의미 있는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번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먹일 수 있는 다양한 글들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 듣는 거 항상 좋아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음악을 또 체계적으로 듣는 것도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거, 여러분 책 읽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책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그 독후감을 쓰는 것은 어떠신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자서전을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나에 대해서 쓰고 싶은 얘기도 없고 할 말도 없는데 나에 대한 글을 남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라도 시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또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혹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떠밀려서 발전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큰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밀려서라도 발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새해를 맞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새해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